59번 유전자 키, 부정직에서 투명성으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억눌리지 않고 반응적인 분노로서 표현되면 그것은 타인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오라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거부당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감정적 환경을 통제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억압적 본성과 같은 전략입니다. 침해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감정적 관계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59번 유전자 키, 그림자, 부정직. 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59번 유전자 키 2번 라인의 날입니다. 나무도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이렇다 합니다. 어린 코끼리의 다리를 줄로 묶어 나무에 연결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아직 나무는 못 뽑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이것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혼자 줄을 끊거나 나무를 치우는 것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팽팽히 당겨진 줄은 살을 조이고 내가 당긴 힘은 그 반동으로 나도 잡아당겨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신념이 생깁니다. 나는 저 나무를 뽑을 수 없다. 나는 저 나무와 함께 있도록 정해져 있구나. 물론 이런 복잡한 생각은 아닐 거예요. 대강 잡아당기면 내가 아프다. 이건 원래 불편한 거군. 계속 있다 보니 불편한 줄 모르겠네 하며 적응되겠습니다. 내 삶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도 사라진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줄에 묶여 있어도 인간의 뜻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아도 나는 여기 살아있고 배부르고 쉬기도 하니 굳이 문제를 거론해 내가 아플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코끼리의 예시는 이렇게 길들이더라 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힘이 약한 인간이 힘이 강한 코끼리를 길들인 명석한 예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거듭된 실패가 미치는 학습된 무기력화의 예시로도 보일 겁니다. 저는 코끼리를 길들이려는 인간인과 동시에 그 코끼리가 저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뒤 트위터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인 다기능 플랫폼 X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타임즈는 이 결정은 비즈니스와 브랜드 관점에서 완벽하게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It's an ego decision on the part of Musk. 머스크의 자아 결정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트위터를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그의 배짱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인가 봅니다. 전 이 에고 디시즌이란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나는 언제 어떨 때 온전히 내 자아의 소리대로 움직일까? 움직였던 적은 있나? 절대적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이 다가치적이고 모두가 옳은 우주에서 합리적이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고 싶은 거구나. 평가란 것을 타인이 할 수 있는 걸까? 제가 저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제게는 폭력으로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생각하면 행동하고 현실화시켜버리는 일론 머스크 부럽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라는 법이 있나? 힘을 줄수록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저를 파고듭니다. 한 번만 더 눈 딱 감고 잡아당기면 나무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살을 좀 빼서 다리에 묶인 줄이 좀 헐렁해지면 요리조리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나의 묶은이가 절 잠깐 풀릴 때 호다닥 치고 나갈 수도 있겠고요. 상상했을 때 신나는 그것이 제 소리 같단 말입니다.
에고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욕구라 생각됩니다. 에고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한 대로 살지 않는 불협화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미 저를 묶은 누군가는 사라졌고 나무도 없습니다. 제가 덩그러니 힘을 잃은 그 줄을 붙잡고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헷갈려 합니다. 또는 이 줄을 다른 이에게 묶고 배운 대로 제가 속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대상은 저 스스로일 테고요. 저는 길들어진 것과 적응 그리고 익숙해진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기를 바랐던 제 갈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는 없던 63 돌연변이의 채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변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만 때를 알 수 없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꾸준함을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반응해야 할 때도 있음을 불안정한 것이 특성인 저는 이제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길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 없던 저를 그만 혼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잘못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를 아는 것은 자신이고요. 어릴 적부터 제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제가 느낄 수 있기를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요. 제가 착각했던 건 영원한 건 있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이겠네요. 1초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실로 그걸 수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늘 제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나무도 코끼리가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프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와 코끼리 모두 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